같이 뛰자 이렇게 된 거예요. 변기통이 요만하고 그걸 뜯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리고 창문은 다 이렇게 절창을 해놨다. 그러니까 천상 뛰는 거는 이 여객들 같이 탄 여기에서 문을 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난후에 핀 꽃이라고 이제 주제를 잡아가지고 전시하게 된 심수진 작가라고 합니다. 함경남도 단천은 어떤 곳인가요? 전국으로 뻗어가는 십자길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바다를 끼고 있고 산도 끼고 있고 거기서 사과도 나오고 해물도 나오고 그래서 참 좋은 곳이에요. 다양한데요. 선반을 깎아서 뭐 그거를 부품하는 회사도 있고 알루미늄 그릇 가마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석탄들은 이제 캐가지고 수출을 나가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상점에서 판매원, 저희 아버지는 기계 선반을 깎는 일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막 자유롭게 뛰어노는 발갈량이 같은 성격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아프면서 돌아가시고 나서 성격이 아주 내성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충격으로 한 달인가 2달 동안을 실어증을 앓았어요. 근데 제가 실어증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말을 하기 싫으니까 말 안 하는 것보다 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이제 짝꿍이 나한테 이제 벽보를 써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질문에도 말을 못 하고 한국에 와서 그게 실어증인 걸 알았어요. 엄마 같은 경우는 결핵을 앓았는데 그때 당시 돈이 없으면 약을 못 사요. 그러니까 이제 돈 주고 약을 사야 돼요. 야매로 사서 맞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베이싱 하나에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35원에 닭 한 마리를 살 돈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겹친 거죠. 사료총 지도원 선생님을 만난 게 겹쳤는데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가족같이 이렇게 챙겨줬던 것 같아요. 사료총 지도원이라는 게 청년들을 이렇게 사회로 진출할 수 있게 교육을 주는 그런 데예요. 충성 그런 것들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14살, 13살 이때 되면은 사료총에 가입이 된 다음에 저기대 훈련처럼 이렇게 그런 데를 가요. 총 훈련도 주고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 어떻게 총을 쏴야 되며 이런 것들. 그리고 3월달 산에 가서 나무를 심는 무슨 운동이 있어요. 또 꼬마가재는 다양해요. 이제 유리도 있고 동도 있고 토끼가죽도 있고 제일 어렵고 힘든 게 토끼가죽이에요. 집집마다 토끼를 안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끼를 잡아먹고 토끼 가죽을 벽에다 이렇게 쫙쫙 늘겨서 그 센치가 있어요. 그게 엄청 커야 돼요. 그거를 1년에 4개를 바쳐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못 낸 애들은 밤에 9시까지 처벌을 받고 나머지 숙제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냥 집에 안 보내는 거죠. 반성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부모들이 늦게 오니까 걱정이 돼서라도 이제 학교에다가 이렇게 뭐 돈 주고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라 이거죠. 사료총이면 매 학급에서 이제 벽보를 써가지고 오면 만약에 부반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벽보를 써가지고 오면 그거를 검토를 해요. 나쁜 게 있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오케이 하면 이제 학급에다 벽보를 붙이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글씨를 보고 남 달라가지고 이건 네 쓴 거 맞냐? 근데 걔가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이거 사실 1학년부터 내 짝꿍이 계속 써줬다. 걔 데리고 오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또 이제 불려가니까 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날 부르지 막 이렇게 좀 쫄았죠. 그때는 막 글씨를 어디서 배웠냐고 그랬더니 배운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이제 서예를 배울 생각이 없냐 이러는 거예요. 배우면 저는 좋죠 막 이랬더니 오늘부터 시작하라고 단방 시작하라고 이러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너무. 그때 이제 자기 그 밀실 저렇게 방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 자기 그 미술 재료, 붓 뭐 다 여기서 그냥 열쇠를 줄 거니까 마음대로 꺼내서 쓰고 연습하라고. 여기는 종이가 한지가 있잖아요. 저는 신문지에 연습했어요. 신문지에 그걸 빼고 그런 거 있는 거는 빼고 줘요 저한테. 그 집에서 휴지가 다 신문지가 휴지예요. 똥 닦는 것도 다 그걸로 써요. 그러니까 막 궁뎅이가 새까매지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신체검사, 돌격대 다 합격된 거예요. 근데 돌격대에서 먼저 데리러 온 거죠. 그때 120명 중에 표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만 표창 휴가로 보낸 게 아니라 부대원, 신대원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계모가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부대원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잘못됐구나. 뛴 거죠. 산으로 뛰어가지고 그 마을에 이제 옷이랑 이제 놔둔 걸 가지고 챙기고 이제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제 평양에 작은 집에 들어갔죠. 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왜 왔냐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그래서 차표 끊어가지고 왔어요. 왔더니 계모가 난리가 났죠. 집에 못 있게 하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간 거죠.
할머니들은 이렇게 팬티에 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쌈짓돈을 이제 꺼내가지고 이게 내 총 재산이니까 이걸로 보태가지고 장사를 해서 집을 사라. 근데 그때 당시 피를 판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중국에서 피를 산다. 막 그래서 이제 그 꽃집이들, 여기를 말하면 노숙자죠. 그 욕전에 모여가지고 야 중국에서 피를 산단다. 막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보름인가 열흘 되니까 어떤 애기 엄마가 아 자기네 집에 나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벌목 하는 사람들 밥 해주면 한 석 달만 일해주면 너 집에 갈 수 있는 돈 비용 마련해 주겠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오케이 하고 따라 나섰죠. 따라 나서서 갔더니 한참 기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변경지대예요 완전히. 근데 그냥 집에 들어가니까 쌀이 일반 집에 그렇게 쌀이 없거든요. 그 중국에서 건너온 게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소나무 껍질 있잖아요. 죽 써 먹기도 하고 풀 이렇게 뜯어서 돼지풀 같은 거 뜯어서 이렇게 죽 써 먹고 하는데 이 집은 매일 밥을 해 먹는 거. 한 2, 3일 지켜봤죠. 누가 먹으려고 이렇게 하지 했는데 저녁에 이제 군인들도 먹이고 하는데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강아지를 요구하잖아요. 그럼 강아지를 달라 그래요. 그럼 강아지를 구해오면 또 쌀 이제 한 자루. 그러니까 건너갈 때는 막 쪼릿하죠. 근데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군대한테 다 밥 먹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음 놓고 건너가라고. 그래서 그냥 대낮에 건넜어요. 대낮에. 그러니까 이제 뭘 받아가지고 오래서 같이 갔어요. 언니랑 같이 건너갔는데 가니까 막 이제 막 옷을 갈아입으라 그래요. 북한에 있는 옷을 그냥 입으면 단속에 걸린다고. 그래서 조선족 집에 옷을 갈아입었어요. 갑자기 막 바나나가 있고 귤이 있고 막 과일이 있는 거예요. 겨울에 북한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과일들. 그래서 와 이 세상은 다르구나. 야, 여기 오면은 한 3개월을 있으면은 원 없이 먹겠구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랬더니 한 새벽 한 6시 됐나? 이동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막 벽돌로 지은 집에 막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제가 이제 숫자를 배운 거예요. 뭐 1, 2, 3, 4, 뭐 그다음에 돈도 이제 뭐 1,000원, 2,000원 이런 걸 배운 거예요. 딱 배웠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스첸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중국말로 말하는데 스첸이란 말만 알아들은 거예요. 아 솔직하게 얘기해라. 스첸이 뭐냐고 뭘 스첸 주고 샀다는 뜻이냐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돈 주고 샀다고. 야 이게 사람이 돈 주고 사고 파나? 야, 이건 어제 삐드박도 못하겠구나. 이제 일단은 돈 모아야겠다. 제가 이제 한 20대 20살에 애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가 커가고 하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가 놀더니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어. 근데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능한 엄마인가. 그때부터 이제 식당을 다닌 거죠. 네, 어쩌다가 잡혀서 북한행 열차를 타게 되었나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2명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3일 되는 날에 간대요. 이제 타자마자 3일 동안 너무 신경을 쓰니까 이제 밥을 안 먹었잖아요. 얼굴이 막 청백하고 계속 토하고 하니까 잠멀미해가지고 토하니까 족쇄를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짠지 팔던 언니하고 토론을 한 거예요. 우리 같이 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구멍이 변기통이 요만하고 그걸 뜯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리고 창문은 다 이렇게 저청을 해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 뛰는 거는 이 여객들 같이 탄 역에서 문을 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경찰들 2명씩 교대로 이렇게 지켜봐요. 5시 반 됐나? 잠자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둘 일어나요. 앉아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한 거죠. 사실 우리 식당에서 일하다가 잡혔다. 우리는 이렇게 북송돼서 조사받으면 총살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못 돌아온다. 좀 문 좀 열어달라고 이 창문을. 내가 신호 딱 보내니까 문 열었어요. 덥다 하면서. 어느 순간 그냥 여기를 딛고 바깥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게 그냥 열차에 매달렸는데 밑을 보니까 막 바람이 쌩쌩 거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창문에 사람이 매달렸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야 빨리 뛰어내라 빨리 뛰는 여기서 뛰어내면 죽는다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발로 팍 차고 그냥 뒤로 이렇게 넘어졌는데 기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누웠어요. 누웠더니 하늘이 새파래요. 막 여기저기가 막 아픈 거예요. 보니까 막 노숙자가 따로 없어요. 머리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수세미예요 완전히. 그 돼지 감자 알죠? 그것처럼 막 이렇게 막 혹이 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그 집 식구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어디 갈 데가 없는가 보다 그래도. 도망치면 도망칠 거지 왜 자기네 불렀나 이런 식이겠죠. 거기서 마음을 먹은 거죠. 아 이제는 이 집하고도 빠바이 할 때가 됐구나. 베이징으로 가 남한 가정에서 일했는데 남한 사람들이 이미지는 처음에 한국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생활을 보면서 와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장을 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거든요. 얘네들은 이렇게 생활 수준이 다 좋은 거보다. 근데 말을 들으면서 이게 화가 나는 것 같은데
말이 다 부드러워요. 상냥함은 사람을 간을 녹인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집에 대기업에 좀 높으신 분들 집에 갔어요. 그 사모님이 네가 뭐 요리하겠어? 그래서 그러더니 잘하는 게 뭐 있어? 좀 다 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의 김치를 담그세요. 딱 담그더니 너 김치하는 거 어디서 배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냥 식당 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아침, 점심, 저녁 다 다른 집을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이제 자기네 집에서 반찬만 하래요. 청소 아줌마를 따로 부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반찬만 해주면 반찬을 좀 많이 하잖아. 그러면 이제 저녁 하는 집에 사장님 그 집에 가서 조금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밥상 차리고 이렇게 하라고. 나중에 한국 가면 자기한테 얘기해 하더라고. 근데 그분한테 얘기를 하면 아마 제가 이제 탈북 작가인 걸 모르죠. 그때는 처음부터 이제 장춘에서 왔다고 조선족 아줌마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난다 그러면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얘기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 이제 라오스를 걸쳐서 태국 이렇게 해서 오거든요. 라오스에 딱 도착했는데 우리는 그 산적이라는 걸 몰라요. 라오스에서 중국을 변경을 넘는데 산적이 우리 뒤에 따라오는 것도 몰랐어요. 불빛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몸 다 두시고 막 배낭 다 두시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목적은 돈이에요. 겨드랑이 이런 데 다 숨겨요. 분리해서. 걔네들은 그렇게 변경지대를 넘는 사람들을 알고 이렇게 산적들이 이제 돈을 터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 어디서 왔냐 그래가지고 우리 중국에서 왔는데 우리 관광객이라고. 그랬더니 너네 내려보라고 조사해봐야 되겠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끌려갔는데 어느 경찰서에 갔어요. 신분증을 보고 얘네들이 중국에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 있다. 너네 와서 데리고 가라. 근데 라오스는 못 사니까 돈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국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붙잡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중국을 걸쳐서 여행을 갔다가 지금 다시 한국을 가는 길인데 다 여권이고 다 잊어먹었다 이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다 전화했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중위번호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라오스 그 경찰이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중국에서도 중국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호망에 라오스 감옥에 붙잡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으니까 온 거예요. 너네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북한 사람이냐고. 맞다고. 중국에서는 아예 데리고 올 생각도 없으니까 한국하고 다시 협상을 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주고 꺼내온 거예요. 한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는데 공기가 다른 거예요. 고향에 온 느낌이 들면서 막 눈물이 막 내가 여기를 오는 걸 이렇게 돌아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년 만에 돌아서 왔잖아요. 그때 에피소드가 태국을 걸쳐서 오면서 그 한 분을 친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중국 동네에서 살았는데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적어줬어요. 근데 국정원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 이거 누가 썼냐 해서 위에 있는 친구가 써줬어요. 그랬더니 걔 오라 그래서 불렀어요. 그분이 이거 니 쓴 거 맞냐? 혹시 니 조선족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독하겠다고.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한국 나가서 마사지, 무슨 안마 뭐 이런 일을 한대요. 돈 많이 버는 거. 그러니까 너는 가서 공부를 하라 그랬어요. 나가자마자 힘들더라도 공부하라고. 그게 계기가 됐어요. 제가 대학을 가게 된 계기. 낙엽으로 작품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위기양이 점점 악화되니까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접한 것이 도자기였어요. 도자기를 만들고 나니까 내가 이런 데 좀 소질 있구나. 근데 이제 구워 나온 거 결과물을 보니까 30만 원이에요. 요만한 거.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시골에 밤나무도 뜯어오고 뭐 떡갈나무도 뜯어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나뭇잎을 보면서 딱 나무 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참 나뭇잎이 내 인생 같은 거예요. 그때는 몸이 점점 이렇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내 몸이. 얘는 이제 내년이면 또 피고 또 떨어지고 이러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죽겠구나 이 생각에 슬퍼지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한번 이걸 해봐야겠다. 나뭇잎을 딱 해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 학을 100개를 만들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지인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액자를 100개를 주문을 했어요. 기도를 한 거죠.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힘들 때 나랑 같이 했잖아. 제일 힘들 때. 그게 빛을 본다고 하니까 그냥 좀 애착이 가는 작품? 나뭇잎이. 그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네가 죽으면 그게 그림이 값어치가 있으니까 나한테 선물 하나 해.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 없잖아요, 제가. 야, 너 그거 관리해 주겠으니까 자기한테 맡겨. 그러니까 죽기를 바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남들한테 그 슬픔, 눈물 그거를 안 보이려고 좀 애썼던 것 같아요. 항상 강한 모습 보여주려고. 내가 나약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아들의 남한으로 왔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투병 생활을 하고 나서 진단을 받고 5년이 좀 넘었나?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 열풍이 들었어요. 아이돌 열풍이 중국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거를 보고
그 환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 몇 년 동안 날 좀 초청해달라고. 자기는 그냥 한국에 꼭 보고 싶다고 이렇게 왔는데 오고 나니까 안 가요. 그러려면 네가 거기서 서류를 다 떼어야 된다고. 왜냐면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다니고 나니까 그 환상이 다 깨지나 봐요. 중국에서는 돈을 막 펑펑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내가 은행이냐고. 너는 여기서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가야 되고 자수성가해서 성공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차츰차츰 애들하고 이제 적응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자기 그걸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군대 갔을 때 그때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아, 괴롭히는데 나를. 왜냐면 자기는 태어나기를 중국에서 태어났고 엄마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자기는 남한에 왔는데 자기는 군대 가야 되면 자기는 이제 그 변방지대 가서 그 북한에다 대고 총을 겨눠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온대요. 나도 군대 갈 수 있으면 군대 갔어. 매도 맞으려면 전매에 그냥 빠르게 맞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3일 되는 날 머리를 깎고 왔더라고. 일단은 가는 날 이제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갔어요. 내가 막 여기로 군대 가야 되냐고 막 바지를 계속 쳐입으면서 울더라고. 그래서 돈을 20만 원 주면서 연락하라고. 한 달이면 휴가 나온다고. 그래서 갔다 오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원래 안 갈 수도 있는데 왜 보냈냐고. 아이, 군대 가야 된다. 그래야 사람 된다고. 근데 이제 병원에서 부대에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중대장님한테. 엄마가 위급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방법 없냐 이래서 조기 제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휴가를 다 집에서 보내기로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군대를 갔다 왔지. 또 엄마한테 간도 줘야 될 상황이지 하니까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빌었어요. 제가 아들한테. 나한테는 꿈이 있다고. 내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둘째는 내가 살아야 네가 장가가는 걸 본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세 번째는 내가 가족을 못 만났다고. 25년 동안 가족 못 만났으니까 통일이 되면 가족을 만나는 게 내 소원이라고. 그 소원을 네가 이뤄줬으면 좋겠다. 힘들게 했어요. 진짜. 네. 근데 회복도 빨리 되더라고, 애는. 작년부터 심수진, 탈북 작가 심수진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그 소원이 1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제 어두산 통일전망대 4월 5일 날 그 오픈식에 갔거든요. 근데 나무잎이 35개 벽에 딱 걸려있는 거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무명 작가로 10년을 하면서 내 한계가 어디까지도 알게 됐고 앞으로 여기 각지수 문화재단에서 나왔던 그림 원래 지금 처음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로 해가지고 좀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리움에서 한번 찍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게 내 꿈이고 소원이에요. 어쨌든 남과 북이 좀 하나가 돼서 그 중국보다 강대국이 됐으면 좋겠고 미국보다도 이제 선진국이 돼서 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좀 최고가 됐으면 좋겠는 게 저의 소원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 군대 여자는 7년이고 덜육대도 7년이에요. 남자는 10년이에요. 그 10년 동안 휴가가 잘하면 3번. 근데 얘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나한테 연락 와서 지금 거기에 자기 뭐라고 면회 오고 나니까 이게 군대야 휴가야 뭐야 그 생각이 든 거예요.